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의 역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 베트남의 역사 흐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하면 인도의 문화 영향도 받고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남아시아는 대륙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그 다음에 섬에 있는 도서 지역의 나라들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륙에 있는 나라는 오늘 공부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 뭐 이런 나라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해양부, 다시 말하면 도서부에 있는 나라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이 깊은 또 우리나라하고 지금도 경제적인 그런 교류가 가장 활발한 베트남의 역사를 공부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실제로 이제 벼농사 중심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한자나 유교 문화, 그리고 이슬람 문화까지 많은 그런 그 종교와 문화가 혼재된 다양한 지역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베트남 역사만 딱 뽑아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역사 흐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이 똑같이 전설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죠. 여기서는 반란국 끓입니다. 반란국 끓죠. 그래서 BC 2800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좀 빠르죠. BC 7세기까지. 그러면 이 반란국을 이렇게 건국했던 사람이 누구냐? 흥부엉이 이제 건국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최초의 국가다. 최초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면 바로 어우락이죠. 어우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BC 한 3세기경에 그랬죠. 안지영부엉 그러죠. 그러면 어우락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냐 하면 이 어우족과 어우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락족의 연합국가입니다. 연합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우락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몰이 있습니다. 나몰이라고 하죠. 또는 남비엣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우리가 비엔나 그러죠. 근데 그것은 나중에 국호가 웅후엔 왕조 때 바뀌니까 그럽니다. 지에우다가 세운데 이 나몰이라는 나라는 참 불행하게도 중국 한나라에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침략을 해서 망합니다. 이때가 BC 111년이죠. 그러다가 언제까지냐면 당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당나라가 또 베트남을 이렇게 침공해갖고 바로 이제 다스립니다. 이때 이제 설치한 것이 안남 도호부, 그죠?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도호부 설치하는데 이때가 679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679년에 안남도, 그래서 이제 안남이라는 국호를 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한 1000년 동안 계속 중국의 그런 지배를 받죠. 1000년 동안. 그러면서 생겨난 그 왕조가 이제 그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생긴 것이 바로 이제 웅호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호 왕조, 그 다음에 딘 왕조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왕조가 망한 뒤에 온 것이 뭐냐면 전래라는 국가였죠. 전래가 있고 후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은 앞전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후래가 온다는 거죠. 전래 왕조가 있다. 그러니까 레호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국가를 세워. 그런데 이런 웅후엔 왕조나 딘 왕조, 전래 왕조는 전부 다 단명하죠. 단명해. 그 당나라의 그 후반기에 나타난 것이 5대 19개 혼란기죠. 그 혼란기를 이제 잠재운 것이 이제 송나라인데 그 송나라가 쓰면서 베트남에서는 리 왕조가 씁니다. 리 왕조가 씁니다. 리 왕조는 BC가 아니라 이제 세계가 되겠죠. 1909년에서 1225년까지 이렇게 리 왕조가 씁니다. 그래서 리 왕조는 국호를 대월이라고 합니다. 대월. 우리가 대월 많이 들어봤죠. 대월.
그리고 이 대우리안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의 그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 그랬기 때문에 과거제를 실시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제 실시한 것이 고려 광종 때 실시하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리앙조 때 합니다. 리앙조 때.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냐면, 공자를 받아서 문묘를 설치합니다. 문묘를 설치했다. 문묘를 설치해서 유교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 집권화가 됩니다. 중앙 집권화가 됐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런데 리앙조가 드디어 이제 멸망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실제로는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송과 북송이 멸망하죠. 우리가 몽골 하면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징기스칸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1368년까지 계속 가죠. 그러니까 그 1271년에 이 몽골이 온으로 이렇게 왕조 명을 바꾸죠. 베트남에서는 쩐왕조가 씁니다. 그래서 쩐왕조는 언제부터냐면 1225년부터 1400년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쩐왕조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둘 것이,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 13세기에서 14세기에 몽골의 침략을 받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유럽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고, 남송도 그랬고, 일본은 이제 좀 다르지만,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정복을 당했죠. 몽골한테. 근데 여기서는 몽골 침략을 받지만, 몽골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침략을 바로 막아낸 사람이 쩌능따오라는 사람. 쩌능따오라는 사람이 이것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막아내면서 바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사책을 만듭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대월사기라는 역사책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만듭니다. 그 한자를 이제 그 모방해서 쯔놈 문자라고 했죠. 쯔놈 문자가 베트남의 문자다. 이 쯔놈 문자가 옵니다.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면 이제 호왕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명예에 멸망합니다. 그 명나라에 멸망했다. 그러니까 단명한 그런 것이요. 그 다음에 온 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후레 왕조죠. 후레가 있습니다. 후레. 그래서 여기에 전래가 있었죠. 근데 여기 이제 후레예요. 후레가 있었는데, 후레는 1428년부터 1527년까지 존속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건국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로이란 사람에 의해서 건국됐다. 그죠? 그래서 후레는 실제로 이제 명나라를 축출합니다. 명나라를 이제 몰아내죠. 축출하고 남북이 이제 분열합니다. 그렇지만 이 후레도 실제로는 이제 대우리라는 국호를 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하냐면, 외쪽으로는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내쪽으로는 황제를 칭해요. 그래서 외왕 내치제를 바로 이제 실시했던 것이 후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온 것이 뭐냐면, 이 후레가 멸망한 뒤에 이 왕조도 금방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온 것이 마지막 왕조가 있는 응우엔 왕조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왕조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 바로 응우엔 왕조다 그럽니다. 1802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우엔 왕조를 세웠던 이제 황제가 누구냐? 자롱 황제입니다. 자롱 황제가 이제 건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서구 열강들의 침략을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남북조 시대가 계속 분열로 가다가 끝내는 이제 그 남북조를 통일합니다. 남북조가 드디어 이제 통일됐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 베트남 중남부에 그 참파라는
그런 왕조가 있었죠. 그래서 참파는 192년부터 이렇게 존속했던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19세기까지 계속했던 것이 참파인데, 이 참파,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를 전부 다 이제 복속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응우의 왕조다 생각하면 돼요. 국호를 변경합니다. 국호를 변경한데, 그때 변경한 것이 올람이죠. 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올람. 그래서 이 올람을 우리가 비엔남. 그래서 영어로는 베트남을 그러죠. 베트남. 그래서 국호가 드디어 응우의 왕조 때 바로 이제 변경돼서 현재 이루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침략을 받습니다.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끝내는 이제 프랑스에 복속되죠. 그러면서 개항이 되는데, 개항은 이제 된 것이 뭐냐면 사이공 조약이죠. 사이공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이공 1862년에 사이공 조약을 체결합니다. 사이공 조약이라는 것은 이제 개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그 청나라가 이제 야, 우리 베트남이 우리 종속국가인데 왜 너희들이 쳐들어왔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청푸전쟁이 납니다. 청푸전쟁이 1884년부터 85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프랑스군의 저항에 의해서 우리 조선의 청나라 군대를 빼죠. 그때 이제 우리 금욕군이나 이런 그 갑신정변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기회다 해가지고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킨 것도 이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청푸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청푸전쟁으로 이제 프랑스가 승리하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지배권을 바로 이제 갖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원 왕조에서는 이제 무슨 근황운동이다. 근황운동을 다른 말로 이제 깜뿌응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운동은 근황운동이라는데, 실제로 관료라든가 그 다음에 지주, 그 다음에 유학자, 이런 사람들이 반 프랑스 운동을 했던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깐붕정 운동 또는 이제 근황운동은 언제부터냐면 바로 이제 이 1885년부터 해가지고 1889년에 이제 끝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황제였던 함흥이 황제가 체포되어 버리죠.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베트남은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으로 이렇게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방에 들어간 나라가 베트남,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로 했다 이렇게 알아도 됩니다. 응후한 이후에 바로 이제 베트남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떤 국가로 발전하냐?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됩니다. 이것이 1945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6년까지다 뭐 이렇게 상관없겠죠.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베트남 독립동맹을 이끌었던 호치민이 주도합니다. 호치민이 주도해서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인도차이나 전쟁, 다시 말하면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이겠죠. 그래서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1954년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냐면 DMPF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4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트남이 승리해죠. 베트남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맺은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면 제네바 협정이라고. 스위스 제네바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1954년인데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제 남베트남, 베트남과 북베트남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남베트남, 북베트남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바로 이제 제네바 협정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드디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계속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성립됩니다. 언제부터냐면 1976년부터 현재, 그러니까 현재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냐면, 자, 이 베트남 전쟁이 1960년부터 했다고 상관없어요. 60년부터 했다 또는 64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60년이나 64년부터 시작했다고 한 그 책이 많으니까. 그래서 1975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을 주도했던 나라가, 여기에 남베트남 하면 이제 미국이 지원해 준 그런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북베트남은 이제 소련과 중국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이제 미국이 여기서 패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베트남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그 다음에 베트남의 전쟁이 종식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박정희 정권 때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했다. 이 정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베트남의 그 역사 흐름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자면, 반란국이라는 전설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국가다, 그죠? 최초 국가고, 그 다음에 이 어우락, 그죠? 어우락 하면 안정붕에 의해서 이제 생긴 것이고, 실제로 어우족과 이제 락족의 연합정권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월 또는 우리가 남비엣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찌에우다가 건국했다는 거. 근데 이제 이 한나라 무제 침략을 받아가지고 계속 지배를 당하다가 당나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을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거의 중국의 그런 문화가 완전히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베트남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응호 왕조와 디낭조가 있었고, 이 뒤에 오는 전래 왕조가 레이 호안에 의해서 이제 성립됐다, 그죠? 그리고 이제 리 왕조, 그죠? 리 왕조는 나라 이름을 대올로 합니다. 과거지 실체하죠, 문명.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여기는 실제로 이제 중국의 송나라하고 관계있죠, 송나라. 그 다음에 쩐 왕조. 이것은 이제 중국은 이제 원 왕조. 그러니까 몽골하고 관계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침략. 쩌능따오라는 사람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월사기라는 역사책도 나오고, 쯔론 문자. 전부 다 쩐왕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호왕조가 있죠, 호왕조. 그래서 이것은 단명했고, 그 다음에 후레가 있는데, 레러이에 의해서 있고, 당나라를 축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왕 제입니다. 이거 그렇죠. 황제할 때 제입니다. 이건 틀렸네. 황제. 그래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온 것이 또이션 왕조. 그 다음에 마지막 왕조가 이제 응우엔 왕조니까 이것은 꼭 알아두시면 돼요. 응우엔 왕조. 그죠? 그래서 자롱 황제가 건국했다는 거. 그 다음에 참파. 그 베트남의 중남부에 있는 아주 오래된, 거의 뭐 900년 이상을 존속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참 알아두면 참파.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국호를 드디어 변경합니다. 이때가 이제 드디어 베트남이라는 국호가 생겨났다는 거 좀 알아두고, 프랑스 침략으로 사이공 조약 체결했고, 그리고 청푸전쟁, 그래서 져서 이제 그 프랑스의 식민지화 됐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근황운동,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프랑스의 프랑스 저항운동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몽이 왕조가
하뭉이 황제가 이제 체포되면서 끝났다. 그죠? 그래서 베트남은 프랑스, 의령, 인도, 차이나 연방에 속해야 됐다. 그 연방 국가들은 베트남, 그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도 차이나 전쟁에서 디엠비엠프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54년에 해서 베트남 승리, 제네바 협정을 해서 북이 17도로 해서 남베트남, 북베트남. 그래서 남베트남은 미국이, 북베트남인 소련과 중국이 지원했다. 그래서 끝내는 이제 북베트남이 승리함으로써 지금은 사회주의 공화국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호치민이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북베트남 승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회주의 공화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덧붙인다면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제 그때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2명만 좀 알아둡니다. 그래서 판보이쩌우가 있고, 그 다음에 판쩌우찐, 그 다음에 호치민, 이 세 사람은 꼭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보이쩌우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베트남 유신회를 만들기도 하고, 베트남 유신회 하면은 이제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제 일본 메이지 유신을 바로 본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이 이펀 군주제입니다. 이펀 군주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광복회라는 것을 또 만들어요. 광복회. 이것은 이제 중국 청나라의 그런 신해혁명을 본받아서 공화정을 주장하려는 거예요. 공화정을 주장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판쩌우찐 하면 이제 통킹우숙을 만들어서 바로 이제 이 교육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이제 프랑스의 그런 탄압으로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치민 하면 이제 베트남 청년 혁명 동지회를 결성했던 것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1925년에 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 공산당을 1930년에 결성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좀 베트남 역사에서 알아둘 그런 인물들이다.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역사 흐름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